이번 시간에는 방정식과 부등식의 이 활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어떻게 구할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일단 어떤 함수를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 함수에 대한 개형을 그려주면 되죠. 함수의 개형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개형을 우리가 어떻게 그릴 거냐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게 뭐냐면 도함수를 배웠고요. 그 다음에 그 값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도함수가 0이 되는 x값을 구해서 거기에서 이제 함수가 f가 어떤 값을 갖는지를 확인해 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 같은 경우는 그냥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해주면은 실간의 개수가 몇 개인지는 대충은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냥 설명은 요 정도 하고 끝내도록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주고요. 요 표를 이제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이 표를 바탕으로 해서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대충은 파악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것도 나오겠죠. 뭐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두 개의 함수로 저희가 분리를 해가지고 얘네들의 교점의 개수 x좌표와 같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것도 이제 똑같이 여러분들이 요거 표를 이용해서 한번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바로바로 여기선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등식은 어떻게 증명할까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극소값과 나중에는 이제 최소값을 구해가지고 그냥 요 부등식에 맞게끔만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혹은 최대값과 아니면은 극대값을 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에 적용을 해보면은 쉽게 아마 해결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이제 넘기고요. 속도와 가속도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조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미분을 할 때 처음 배웠던 건 뭐냐면은 평균 변화율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쵸? 평균 변화율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평균 변화율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두 개의 구간을 정해 놓고 여기에서의 함수값을 알아본 다음에 요거의 b를 알아보는 게 평균 변화율이었습니다.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는 y는 fx라고 두면요. 이때 요 닫힌 구간 안에서의 평균 변화율은 어떻게 되냐면 b에서 a를 빼주고 분의 fb-fa로 저희가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평균 변화율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한 개의 지점에 대해서 변화율도 조금은 살펴봤는데요. 이 한 개의 지점에 대한 변화율은 뭐랑 동일했냐면 이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동일했다라고 저희가 저번에 미분의 기하학적 의미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쵸? 아무튼 요거를 이용을 해서요. 저희가 속도와 가속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평균 속도를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렇게 이제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한 대충 한 200km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한 5시간 정도 걸렸다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는 평균 속도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죠. 시간과 거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5시간 분의 200km로 해주면은 40km per hour로 우리가 달렸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뭐 자세히 들어보면은 40km보다 더 빠르게 달린 그런 구간도 있을 거고 더 빠르게 달린 구간이 있으면 40km보다 더 느리게
달린 구간도 있을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평균 속도라는 거는 네, 우리가 이렇게 이제 거리를 둬서 네, 요 전체 거리에 대한 평균 네, 전체 거리를 이동하는데 네, 최소한으로 얼마만큼 달려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요게 이제 궁금한 게 아니라 가끔 보면은 이제 도로 같은 데 보면은 과속 방지 카메라 해서 네,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가 결국에는 과속을 탐지하는 방법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이 카메라가 이제 네, 작동하는 그 한 시점에서의 속도를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속도를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지점을 지나는 이때의 이제 거리와 그 다음에 이 거리의 다음에서 요만큼의 약간의 거리 델타 x를 두면서 이 델타 x를 굉장히 줄여 나가면은 평균 순간 속도를 저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순간 속도, 순간 속력을 저희가 계산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결국 뭐냐면은 결국에는 한 점에서의 속도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속도보다는 이동 거리에 대한 네, 그래프가 이렇게 이제 나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동 거리에 대한 그래프가 이거 말고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시간으로 두겠습니다. 시간. 그래서 자동차가 이렇게 쌩 달려 나갈 때 한 지점에서의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다면은 우리가 미분의 개념을 이용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네, t라고 두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거리를 두고 여기를 t 플러스 델타 t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y는 fx로 두고 그러면 여기서의 점은 어떻게 되냐면 t, ft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뒤에서 점의 좌표는 t 플러스 델타 t, ft 플러스 델타 t로 저희가 써줄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 사이에 평균 변화, 평균 속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네, 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t 하면 델타 t 분의 ft 플러스 델타 t 그 다음 마이너스 ft가 되는데 우리가 한 순간 한 지점이기 때문에요 델타 t를 굉장히 줄여 나갈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한 지점에서 차가 어떤 속도로 이제 달려서 갔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대충 여기 있는 얘기들을 저희가 다 했고요. 그 다음에는 네, 가속도에 대한 얘기도 조금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속도라는 건 뭐냐면 속도가 있는데 이 속도가 이제 일정할 수도 있고요. 뭐 속도가 증가할 수도 있고 혹은 속도가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증가한다라는 건 뭐냐면은 그 속도에 일정한 힘이 일정한 게 아니라 힘이 더 더해줬다라는 소리죠. 힘이 네, 같은 방향으로 더해줬기 때문에요. 속도가 증가하는 거고, 속도가 감소한다는 거는 이거의 진행 방향과 다른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했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속도를 어떻게 구하냐를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내 속도는 v라고 쓰고요. 가속도는 이제 어떤 속도가 있을 때 붙은 힘이 얼마만큼 되는가 이 변화를 알고 싶기 때문에요. 시간의 변화율 분의 속도의 변화의 정도로 저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순간적인 거기 때문에요. 우리가 결국엔 델타 t를 0으로 굉장히 가깝게 보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dt분의 dv로 저희가 써줄 수가 있고 속도를 우리가 알파벳으로 a라고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줄 수가 있죠.
아무튼 네, 파란 박스 보면은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속도라는 게 있는데요. 속도가 이제 0보다 클 때가 있고 속도가 0보다 작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속도가 0보다 클 때는 양의 방향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속도가 음수다라는 거는 음의 방향으로 이동을 한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요거를 이제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제가 했던 얘기를 네, 다 생각을 해보면은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거 이제 쭉쭉 넘기면은 네, 여기 미분 파트는 다 끝이 났습니다. 고생했습니다.